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저녁 시간인데요.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달 만에 오늘 우리 신경원국의 미디어를 맡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 서밋 행사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그 미디어 활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히 이제 지방권에서 2월 13일 날 한반도 평화 서밋 본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때 우리 이 지구에서는 권역별 행사와 더불어서 각 읍면동 대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철야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반도 평화 서밋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요. 지난 2월 10일 날입니다. 10일 날 한반도 평화 서밋을 놓고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계가 동원이 되어서 근본 평화 서밋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정말 목 놓아서 기도를 하면서 절대 선정계의 협조를 강력하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날 철야 정성이 끝나고 나서 11일 날 아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침을 맞이하면서 이번에 한국에 오시기로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던 분들의 격리 문제가 해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벼랑 끝에서 하늘의 섭리는 항상 시작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월드 서밋이 완전히 벼랑 끝까지 정말 몰리는 상황까지 갔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늘은 기적을 나타내셨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미국의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 가지고 유럽의 바로조 위원장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을 위해서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있었고요. 더불어서 저희들은 13일 날 평화 서밋을 놓고 100만 999세 희망 전진 대회가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역 행사를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 남부권에서는 노보텔 엠버서더 호텔에서 정말 격조 있는 장소에서 대회가 잘 이루어졌고요. 경기 동부에서는 이천 빌라드 아모로 컨벤션 센터에서 정말 잘 이루어졌고 경기 서부에서는 서울대 시흥 캠퍼스 컨벤션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영동권에서는 강릉 레비안 컨벤션에서 이루어졌고 영서권에서는 춘천 베어스 소양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날 MBC 넷을 통해 가지고 이제 방송으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음질도 좋고 화질도 좋고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대단히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읍면동 단위에서 많은 대회가 이루어지면서 이번에 대면과 비대면으로 이 신경원국에서 참여한 분들이 5만 4천 명이 참여를 하는 그러한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5만 4천 명이 참여를 하게 된 것은 미디어의 힘이 대단히 컸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것은 이천시 대회인데요. 이천시에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되었고 이 자리에는 송석준 국회의원이 직접 오셔서 축사를 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조병돈 전 우리 이천시장인데 이분은 지금 이천시의 평화대사 협의 회장이 되었습니다. 환영사를 하면서 차기 시장으로 아주 유력한 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기라성 같은 분들이 이번 대회에 참여를 해서 정말 격조 있는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서울대학교 시흥 캠퍼스에 정말 아름다운 컨벤션 센터가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 정말 깨끗한 장소에서 우리 안산시 시흥 대회를 거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행복했고 여기에 참여한 분들 모두가 정말 한국의 대단한 분들이 오셔서 월드 서밋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에 감동을 받았던 그러한 역사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모두가 가슴에 품었던 천일국기를 꺼내서 우리가 마지막에 심차게 억만세를 부르자. 이것이 이번에 아주 감동을 불러일으켰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동안 우리의 가슴속에 품었던 천일국기를 이제 꺼내서 마음껏 만세를 부를 수 있는 환경권이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 앞에 많은 식구님들이 감동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께서 이번에 축사를 너무나도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어머님의 함자까지 넣어가면서 어머님을 정말 참 찬양을 하고 우리 통일그룹에서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찬양을 하면서 귀한 축사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수원 호텔에서 이루어졌던 행사 장면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서 여기도 태극기를 들고 그리고 천일국기를 들고 심차게 이렇게 억만세를 찬양하는 이 모습 너무나도 감동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3시간여 동안 진행되어진 그러한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석하지 않고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로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은 영계권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로 영육계가 함께해서 이 대회를 멋지게 성공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장현국 국회의원 그리고 문화공연까지 우리가 하면서 멋지게 대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강원 영동권 대회도 승리를 했고요. 여기에서는 이광재 의원이라고 원주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면서 이번은 강원도 도지사를 영임했던 분입니다. 이번은 PPT 자료까지 만들어 가지고 축사를 너무나도 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고 이분은 앞으로 큰 꿈을 꾸고 있는 분인데 우리 통일그룹이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주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귀한 축사까지 이렇게 보내주셨고 이번에 이철규 국회의원도 너무나도 이분은 대선에 바쁜 분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정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분인데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저희들에게 축사문을 이렇게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성대하게 모든 행사를 이렇게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춘천에서 이루어지게 되었던 행사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태극기를 들고 천일국기를 들고 억만세를 이렇게 심차게 외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동이고요. 이 사진은 747개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 대회를 이번에 또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대회가 너무나도 주요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권역별 행사를 준비했지만은 300명 이상을 우리가 모시지 못하는 지금 코로나 그 방역 지침이 그러지 않습니까? 299명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읍면동 단위로 해서 이번 대회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이 읍면동 대회를 실시하게 된 것은 신통일한국국민연합 이제 읍면동 조직을 강화를 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국가적으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이 읍면동 단위의 조직을 어떻게 강력하게 조직화하고 이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을 교육해 나가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판단 하에서 읍면동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식구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말미암아서
많은 곳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대회를 실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관공서나 또는 사무실이나 또 가정집에서 실시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MBC 넷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가지고 이 대회 장면을 보니까 공신력이 생기고, 그리고 접속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하고, 이렇게 해서 읍면동 대회가 너무나도 분위기가 좋았다고 하는 보고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지는 못했지만은 우리 SNS를 통해 가지고 미디어 선교사 분들의 많은 협조로 말미암아서 많은 그런 정보가 우리 지인들에게 연결이 되어 가지고 SNS를 통해 가지고 동참한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했던 결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가 읍면동 대회에 대한 사진을 지금 계속해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읍면동 대회에 대한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정말 읍면동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축복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읍면동 단위에 우리는 많은 봉사 활동하지 않았습니까? 치매 활동이라든가 또는 노인정 봉사 활동이라든가 많은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인연 맺어진 분들이 이번 읍면동 대회에 많이 참여를 해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제 MBC 넷에서 생중계를 했는데요, 시청자 수가 60만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고 하고요. 피스링크를 통해서 참여한 분들은 43만 7천여 곳에서 피스링크를 신청했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취합이 된 것입니다. 개막식 특별 공연, 선악평화상, 한반도 평화 서밋까지 정말 이 짧은 시간도 아니고 무려 3시간짜리 그런 행사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행사를 MBC 넷에서 생중계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현장에 이 전문 방송인들이 와가지고 직접 그 장면을 찍어가지고 송출하니까 화면이 아주 깔끔하고 너무나 멋지게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 그런 현장의 보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저희가 이제 그 메이저 방송은 아니지만은 이 종편 이러한 방송을 통해서 생방송으로 진행되어진 것은 처음이고요. 특히 어머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그대로 어머님의 스피치가 이 공중파를 타고서 현장으로 방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의 실타래를 풀 수 있는, 자, 이렇게 어머님의 육성이 현장으로 직접 다 나갔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어머님의 함자를 방송에 내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전부 이렇게 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냥 그대로 어머님의 그 스피치가 연설하는 내용이 그대로 현장으로 이게 송출이 되어지는 그러한 기적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취재도 대단했습니다. KBS, SBS, 연합뉴스, TV조선, 채널A, MBN 이런 방송사에서도 저희들 행사에 참여를 해서 취재를 해서 뉴스로 이렇게 보도를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이번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기억을 하고요. 우리 이 지구에는 많은 지방 언론사들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이번에 11개 언론사에서 보도를 해 주었습니다. 아주 긍정적으로 보도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뒷얘기는 어떻게 이렇게 민간 단체에서 국가도 할 수 없는 이런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격찬을 하는 그런 언론사들이 많았다고 하는 내용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번에 가장 큰 효자 역할을 한 분은 바로 캄보디아의 훈센 총리입니다. 훈센 총리는 이번에 60여 명의 사절단을 이끌고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그 내각의 장관들을 7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가면서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갔느냐 하면은 나는 캄보디아의 정상의 자격으로 온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가적인 입장에서 국가 대표들이 이번에 한반도에 와서 참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캄보디아는 국가적인 기준에서 UPF와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남기고 귀국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월드 서밋에 초청장을 여기에 이제 초청장을 이제 각 나라의 157개 국가의 소반들에게 보냈는데 여기에 사인을 누가 했느냐면은 훈센 총리가 사인을 하고 또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인을 해가지고 두 분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각 나라의 이 대사관으로 보내서 이번에 정상들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큰 일을 훈센 총리가 해 주었고요. 이분은요, 한국에 와서 이제 우리 정상회의에 정상회의에 참여를 해가지고 모든 행사를 본인 페이스북에 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1,400만의 그 캄보디아 국민들이 우리 모든 정상회의가 진행되어 지는 내용을 생중계를 통해서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이 국가 전체가 이제 참 부모님을 모시게 되는 그러한 기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놀라운 사건들이고요. 또 한 번은 이분이 이제 미국의 깅그리치 제50대 미국 하원 의장을 역임했던 분이잖아요. 워싱턴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2019년도에 한반도 이제 평화 서밋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2019년도에 그때에는 사진 한 장 밖으로 내보내는 것 이것을 좀 금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하에 한국에 와서 스피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한국에 와서 스피치를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회원이 220만이라고 합니다. 220만의 회원들에게 이번에 있었던 모든 회의에 대한 내용들, 그 대회에 대한 내용을 뉴스로다가 전부 제공을 했어요. 이것이 이번 한반도 평화 서밋에 달라진 미디어의 내용이다 생각이 되어지고요. 마이크 펜스 제48대 미국 대통령은 이분도 뭐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 정치인이고요. 또 이런 정치인들은 우리 교회와 이렇게 연관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내용들을 좀 비밀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분도 자기 페이스북에 580만 자기 회원들에게 한반도 평화 서밋에 대한 모든 뉴스를 다 제공했습니다. 본인 스스로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폼페이오 제70대 미국 국무장관이죠. 한국으로 말하면 외무부 장관입니다. 이분은 차기 미국 대통령의 아주 강력한 이 후보자입니다. 인기도 대단하대요. 이분의 자기 페이스북의 회원이 300만인데 이 300만 회원들에게 똑같은 이번에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체의 내용들을 뉴스로 제공하는 그러한 기적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돌아가면서도 이분들이 한반도 평화 서밋에 대한 그 엄청난 그 행사 장면을 본인들이 참여하면서 큰 감동을 받고 너무나도 정말 이게 어떤 일이냐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큰 감동을 안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선교단에서 이번에 한반도 평화 서밋을 중심 삼고 만들어진 이 감동적인 내용들을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러한 콘텐츠를 중앙에서는 만들어 낼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SNS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산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참 부모님을 중심 삼고 진행되어지는 전 세계적인 이러한 큰 섭리적인 내용들을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이제 미디어 선교단들의 이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천일국의 뉴스를 이제 무자비하게 아주 확산시켜 나가는 뭐 이러한 일들이 전개가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제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런 많은 역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아주 짧은 그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주 임팩트 있게 사람들이 보면서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콘텐츠를 만들어서 현장으로 보내게 되면 이걸 가지고 확산시켜 나가게 될 때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게 될 것이고요. 이번 3월달 대선과 6월달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 한반도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때가 왔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좀 더 훈련을 받고 좀 더 세련된 모습으로 SNS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사이버 공간을 통해서 하늘의 이 놀라운 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